북한 노동신문은 올해 인민경제의 각 부문의 결산 내용을 다루면서 가장 첫 번째로 벼농사 수확 성과를 강조했다.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의 벼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전반적으로 풍년을 맞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알곡, 즉 식량 생산은 북한이 정한 12개 중요 고지 중 첫 번째 점령해야 할 고지로 이는 2022년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다. 12개 중요 고지는 알곡, 전력, 석탄, 압연강제, 유색금속, 질소비료, 시멘트, 통나무, 천, 수산물, 산림집 주택, 철도 화물 수송량 순위로 정해졌다. 이것만 봐도 북한이 농업 중심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상은 북한의 식량 문제 중 벼 생산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북한 벼농사는 옥수수 다음으로 재배 면적이 넓다. 전체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의 약 26%를 차지한다. 2024년 기준 약 52만 6천 헥타르로 15억 9,100만 평 정도이다. 남한 벼 재배 면적의 75% 정도이다. 생산량을 보면 2024년에는 215만 톤을 생산했다. 이것은 도정한 쌀정곡이 아니라 벼인 조곡을 가리킨다. 2023년 대비 4만 톤 증가다. 작년의 생산 목표량은 약 250만 톤으로 추정된다.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의 곡식 총 생산량은 약 478만 톤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한 해 동안 필요한 생산량은 590만 톤 정도인데 해마다 11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북한의 작년 벼 생산 목표가 250만 톤이라고 했고 생산량은 215만 톤이라고 했다. 부족분이 35만 톤이다. 이런 점에서 쌀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아니다. 생산된 250만 톤은 쌀이 아니라 벼이다. 이 벼를 도정해서 쌀로 만들게 되면 65%로 뚝 떨어진다. 즉 215만 톤이 140만 톤으로 뚝 떨어진다. 이중 벼의 껍질인 왕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또 현미를 백미로 만드는 과정에서 쌀겨, 배아 등이 제거되는데 이것이 거의 10%를 차지한다. 나머지 건조, 파손이 5%이다. 이것은 남한과 국제 표준이다. 그런데 북한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50% 이하 비율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 이상이 도정 과정에서 분실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215만 톤 벼를 생산하면 107만 톤의 쌀도 못 거둔다는 것이다. 만일 남북한 농업 교류가 되면 무엇보다 분실률을 줄일 수 있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가 볼 때 북한의 식량 문제, 벼농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척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식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현재까지 개발하고 있는 간석지를 농경지로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 북한은 김일성 시기부터 간척지를 개발했고 김정은 정권에서는 대대적으로 개발했다. 그런데 여전히 논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면적이 약 1억 1천만 평 정도나 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염분 제거하는 기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남한이 도울 수 있는 영역이다. 간섭지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노동신문은 올해가 작년에 비해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보도하며 올해 벼 생산 목표치를 초과한다고 보도했다. 2024년 목표치는 25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얼마인지 아직 모른다. 노동신문은 벼농사 풍년 보도를 내면서 그 이유를 크게 4가지 들었다. 첫째, 김정은의 헌신적 영도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알곡 증산 투쟁을 강하게 전개했다는 것이다. 그 운동에는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과 같은 것들이 있다. 둘째, 선진 농업 과학기술의 적극적 적용을 원인으로 내세웠다. 셋째, 현대화된 농기계의 보급을 강조했다. 넷째, 방대한 양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노동신문은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각 지역의 정보당 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이 가장 대표 사례로 제시한 곳은 송림시 인포농장이다. 인포농장은 정보당 8톤 이상의 논벼 소출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 수치는 남한의 평균 생산량 6.5톤을 훨씬 능가한 것이며
북한의 평균 생산량인 4.14톤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송림시 인포농장은 황해북도 지역의 대표적인 모델 농장으로 대동강 하류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북한이 과학농사 성과를 홍보하는 핵심 시범 단지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약 3,300개 정도가 있고 보통 500에서 700헥타르의 경작지를 보유하는데 인포농장은 그 중에서도 특히 벼농사를 위한 논 면적이 약 200헥타르 이상으로 추정된다. 논 정비와 관계시설도 중앙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일반 농장보다 훨씬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인포농장이 1헥타르당 8톤의 벼를 수확했다면 전체 논에서 약 1,600톤의 벼를 수확한 셈이다. 이 양은 북한 전체 연간 벼 생산량 215만 톤에 비하면 극히 일부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과학농사의 성공 사례로 집중 선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인포농장의 성공 요인을 비배관리의 과학화에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기 물말리기와 깊은 층 비료주기가 대표 기술로 소개되었다. 조기 물말리기는 남한에서 말하는 중간 물떼기와 같은 개념으로 모내기 이후 벼의 분월이 왕성할 때 5내지 10일 정도 논물을 완전히 빼서 논바닥을 말리는 작업이다. 이 과정은 과도한 분월을 억제하고 벼 뿌리가 더 깊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만든다. 그 결과 태풍이나 강풍에 쓰러지는 위험도 줄어든다. 깊은 층 비료주기는 비료를 표면이 아니라 30cm 깊이까지 주입하는 기술로 전용 장치를 이용해 뿌리층에 비료를 정확히 넣는 방식이다. 비료가 공기 중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고 뿌리의 흡수율을 높여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노동신문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인포농장의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시행한 선진 농법들을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밤모짜리, 논판양어, 우렁이 유기농법, 전기, 임펄스 물처리 장치 등을 소개하며 각 지역이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농사를 이뤄냈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동신문은 인포농장뿐 아니라 평양시 농장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벼를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의 핵심 메시지는 2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작년보다 생산량이 2배가 넘는 지역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둘째, 다른 지역들에서도 작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벼 생산량은 사실상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야 한다. 북한은 올해의 정확한 벼 생산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작년 목표치가 약 250만 톤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폭의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 수치가 실제 통계인지 선전용 수사인지 여부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올해 북한의 모내기가 작년보다 늦어졌고 자재 및 비료의 부족도 있었지만 태풍 피해가 크지 않아서 북한이 선전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생산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림부는 올해 북한의 벼 생산을 230만 톤으로 예상했다.